안녕하세요. 우분투와의 동고동락입니다. 구축된 개발 환경에 비주얼한 개발 툴을 설치하여 개발 생산성을 높여보겠습니다. 요즘은 개발 IDE 툴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선호도가 가장 높습니다. 심플하고 모던하면서도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므로 진정한 통합 환경의 툴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공식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아 설치해야 최신 버전을 설치할 수 있고 한글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분투 23.04 배포판까지는 DEB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우분투 소프트웨어가 실행되면서 설치할 수 있었지만 우분투 23.10 배포판부터 애플리케이션 관리가 앱센터로 바뀌면서 레파지토리를 통한 설치만 지원하므로 직접 커맨드로 설치해야 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다양한 확장을 통해 기능을 확장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확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코드 러너, 에디터 컴피그 퍼 vs 코드, 로그 뷰어, 오픈 네이티브 터미널, 레인보우 브래킷츠, 스크롤 투 커서, 소트 라인즈, 썬더 클라이언트, 토글 익스클루디드 파일즈 등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사용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개발 관련 확장들도 소개하겠습니다. 자바는 컴파일이 요구되는 언어이므로 빌드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그래들 같은 프로젝트 관리자로 빌드까지 처리하지만 특화된 빌드 작업을 할 때는 엔트 같은 빌드 관리자가 더 요긴합니다. 엔트 타겟 런너는 엔트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편리하게 실행해주는 확장입니다. 사전에 엔트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익스텐션 팩 퍼 자바 확장은 자바 관련 확장들을 모아놓은 확장팩입니다. 여기서는 총 6개의 자바 관련 확장들이 통합 설치되지만 최근에는 그래들 퍼 자바 확장이 추가되어 7개의 확장이 설치됩니다. 스프링 부트 관련 통합 확장팩은 스프링 익스텐션 팩입니다. 총 3개의 확장이 통합 설치됩니다. JSP로 개발한다면 JSP 랭귀지 서포트를 설치하면 좋습니다. JSP 랭귀지 서포트는 자카르타 2 기반의 JSP를 지원하는 확장입니다. 자바 2 기반의 JSP를 지원하는 확장은 자바 서버 페이지즈 확장을 설치해야 하는데 디프리케이티드 되었습니다. 자바 2 기반의 JSP를 지원하는 유일한 확장이므로 아직 자바 2 개발 환경이라면 다른 대안이 없지만 솔직히 JSP 지원 확장은 컬러 신텍스 정도를 더 표시해주는 것이라서 없어도 크게 불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익스텐션 팩 퍼 자바 확장에 누락되었던 그래들 퍼 자바 확장도 설치하겠습니다. 요즘은 자바 프로젝트 관리자는 그래드를 많이 사용하므로 DSL 설정 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노 확장도 설치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위한 런타임 언어는 이미 노드.js로 생태계가 구축된 상태이지만 표준 에크마스크립트와 괴리가 생기고 있어 개인적으로 디노를 더 선호합니다. 비단 백엔드 개발뿐만 아니라
프런트엔드 개발 시에도 좀 더 표준 에크마스크립트 구문에 맞게 지원되므로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참고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노드.js 기반으로 지원하므로 임포트 구문 등에서 다소 에크마스크립트와 차이가 있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환경 설정 파일을 열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환경 설정은 최종 제이손 파일로 저장됩니다. 환경 설정에 설치된 확장과 관련된 설정도 할 것이라서 확장을 먼저 설치했습니다. 환경 설정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설정들을 제 사이트에서 복사해 오겠습니다. 레인보우 브래킷츠 확장을 설치하면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뜨는데 동일 이름의 다른 확장이 디프리케이티드 된 것을 잘못 인식해서 보여지는 메시지입니다. 알림을 표시하지 않게 설정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타입스크립트와 자바스크립트의 기본 포매터로 디노가 사용되게 설정했습니다. 제이손은 주석을 지원하지 않는데 제이손C는 주석 사용이 가능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환경 설정 파일은 제이손인데 제이손C처럼 주석이 가능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이 제대로 인식되게 제이손과 제이손C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제이손 포매터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윈도우 타이틀바 스타일을 커스텀으로 설정하면 메뉴바가 타이틀바와 머지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재시작을 요구하는 설정입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하면 테마를 설정하는 화면이 제일 처음에 보여지는데 무시하고 닫으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실행될 때마다 테마 설정 화면이 뜹니다. 영상을 녹화하면서 무심코 실수로 그냥 닫았는데 웰컴 화면으로 돌아가야 더 이상 테마 설정 화면이 뜨지 않습니다. 단축키도 설정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컴파일이 필요 없는 스크립트 기반의 언어로 개발 시 가볍고 빠르게 작업을 원할 때는 서브라임 텍스트도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추가 단축키 설정은 최대한 서브라임 텍스트와 유사한 키 조합이 되게 서로 맞춰 설정했습니다. GUI 환경의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는 비키퍼 스튜디오를 추천합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프리미엄 버전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4일간 체험할 수 있고 그 이후로는 구독료를 내야 사용 가능합니다. 커뮤니티 버전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주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요구하는데 스킵도 가능합니다. DB 파일 다운로드를 클릭하겠습니다. 실제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것이 아니라 레파지토리에 등록해서 APT로 설치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APT로 설치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스냅스토어로 설치하는 방법도 지원합니다. 스냅스토어로 설치할 경우에는 다소 이전 버전이 설치되므로 APT로 설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비키퍼 스튜디오 GPG 키를 컬로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읽기 권한을 주겠습니다.
레파지토리에 등록하겠습니다. 등록한 레파지토리를 반영하기 위해 apt 업데이트를 실행하겠습니다. 비키퍼 스튜디오를 apt로 설치하겠습니다. 비키퍼 스튜디오를 실행하겠습니다.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타입을 지원합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 작업은 비키퍼 스튜디오 하나면 충분할 것입니다. 예시로 포함된 데모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겠습니다. 데모 데이터베이스 타입은 SQLite입니다. 데모 쿼리도 실행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모던하고 직관적입니다. 우측 상단에 업그레이드 버튼이 있습니다. 프리미엄 버전으로의 업그레이드입니다. 유용한 기능들이 더 추가되지만 유료 버전이므로 저는 커뮤니티 버전을 계속 사용하겠습니다. 라이트 테마와 더불어 다크 테마도 지원합니다. 메뉴 스타일은 기본값이 네이티브인데 클라이언트로 바꿀 수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윈도우 타이틀바 스타일을 커스텀으로 설정한 것처럼 메뉴바를 타이틀바와 머지할 수 있습니다. 비키퍼 스튜디오를 재시작해야 반영됩니다. 비키퍼 스튜디오를 실행해서 설정이 반영된 UI를 확인하겠습니다. 작업한 파일을 서버로 올리려면 FTP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합니다. 파일질라를 추천합니다. 오픈소스 애플리케이션이고 안정적이고 빠르게 파일이 전송됩니다. 앱센터에서 파일질라를 설치할 수 있는데 스냅 패키지에서는 파일질라 대신 SFTP 클라이언트가 검색됩니다. SFTP 클라이언트는 FTP, SFTP 등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들도 지원합니다. 그러나 클라우드 서비스들은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무료로 사용 가능한 것은 기본적인 기능뿐입니다. 기본적인 기능만 사용한다면 그닥 메리트도 없고 파일질라도 유료 버전인 파일질라 프로는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지원하므로 사실 차별화된 기능도 없습니다. 파일질라는 대비한 패키지에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파일찔러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크게 설정 없이 바로 사용하는데 날짜 포맷은 다소 어수선한 느낌이라서 변경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시스템 기본값은 날짜 형식의 연월일이 표시되어 글자만 길어지고 가독성도 떨어집니다. ISO 형식을 선호하는데 추가로 요일을 더 표시하기 위해 사용자 정의로 설정하겠습니다. 시간 형식도 ISO 형식을 선호합니다. 초까지 표시하려면 사용자 정의로 설정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서브라임 텍스트와 서브라임 머지도 즐겨 사용하지만 이들 애플리케이션은 선호도가 사람마다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이번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